안녕하세요. 회계사의 경영처방입니다. 오늘은 보증기관 심사에서 자주 걸리는 포인트를 대표님 관점에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증기관 심사는 서류만 잘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왜 돈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숫자와 구조로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오늘 영상 끝나면 우리 회사가 어디에서 자주 막히는지, 무엇부터 보완해야 하는지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기관 심사에서 자주 걸리는 포인트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금 필요 이유가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재무제표와 통장 흐름이 안 맞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매출은 있는데 현금 흐름이 불안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 대표 개인과 회사의 자금 흐름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 계획은 큰데 숫자와 준비 자료가 따라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심사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회사가 나빠서라기보다 설명과 구조가 약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자금 필요 이유가 불명확하면 심사에서 바로 약해집니다. 대표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증기관 입장에서는 이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필요한지, 어디에 쓸 건지, 그 돈이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 자금이 필요한 건지, 재고 확보를 위한 자금인지, 설비나 장비 구입을 위한 자금인지, 인건비와 운영비를 버티기 위한 자금인지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필요한 돈이 월 2천만 원 수준인데 2억을 요청하면 설명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얼마나 급한가 보다 얼마나 맞는 금액인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두 번째로, 재무제표와 통장 흐름이 안 맞으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매출이 있고 거래도 활발한데 왜 심사가 어렵냐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기관은 재무제표와 실제 통장 흐름이 서로 맞물리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은 크게 잡혀 있는데 통장 입금 흐름이 약하거나, 장부상 이익은 나는데 현금은 계속 부족하거나, 매출이 있다는데 사업용 계좌 흐름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외부에서는 숫자의 신뢰도가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 개인 계좌로 매출을 받거나 회사 통장에서 생활비가 자주 빠져나가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보증심사에서는 좋은 숫자보다 정리된 숫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매출은 있는데 현금 흐름이 불안하면 심사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건 성장 단계 회사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세금 계산서 매출은 많고 거래처도 있는데 실제 입금이 늦고 매출 채권이 쌓여 있는 경우입니다. 보증기관은 단순히 매출만 보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실제로 돈을 돌릴 수 있는지, 즉 상환 여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매출이 늘어도 외상 매출이 과도하게 많고 재고가 많이 쌓여 있고 대출금 상환과 세금 납부가 몰려 있으면 현금 흐름이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심사는 매출 평가가 아니라 상환 가능성 평가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 대표 개인과 회사 자금이 섞여 있으면 리스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많이들 이렇게 하시죠? 회사 카드 대신 대표 개인 카드를 쓰고 회사가 급하면 대표 돈으로 막고 매출도 개인 계좌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누적되면 장부가 복잡해지고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같은 항목이 쌓이면서 재무제표가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회사를 볼 때 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가 잘 안 보입니다. 숫자가 복잡하면 그만큼 설명이 더 필요해지고 설명이 많아질수록 심사는 보수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사업용 계좌와 카드 분리부터 먼저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업 계획은 큰데 준비 자료가 약하면 심사에서 막힙니다. 대표님들이 의욕적으로 사업 확장 계획을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매출 목표도 크고 시장 전망도 좋고 앞으로 잘 될 것 같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심사에서는 좋은 말보다 준비된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요 거래처가 있다면 계약서나 발주 근거가 있는지, 재고를 더 사야 한다면 회전 근거가 있는지, 설비를 도입해야 한다면 매출 증가와 연결되는 논리가 있는지, 이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계획을 숫자와 근거로 연결해야 합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이 자료 때문에 이 정도 자금이 필요하고 이 구조라서 상환 가능합니다가 훨씬 강합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자주 놓치는 포인트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이나 4대 보험이 밀려있는 경우입니다. 이건 자금 사정이 불안하다는 신호로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 재무제표상 적자가 이어지는데 원인 설명이 없는 경우입니다. 적자가 무조건 문제는 아니지만 왜 적자가 났고 지금은 어떻게 보완 중인지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존 대출 구조가 복잡한 경우입니다. 여기저기서 급하게 자금을 끌어쓴 흔적이 많으면 불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보증기관 심사를 통과하려면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현실적인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금 사용 목적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운전자금인지, 재고자금인지, 설비자금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최근 매출과 입금 흐름을 정리합니다. 재무제표 숫자와 실제 통장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업용 계좌와 카드 흐름을 정리합니다.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이 섞여 있으면 먼저 분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매출 채권, 재고, 세금, 상환 일정 같은 현금 흐름 이슈를 점검합니다. 보증 심사는 결국 상환 가능성을 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계획을 자료와 연결합니다. 거래처 계약, 발주, 견적, 회전 자료, 자금 사용 계획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설명력이 확 올라갑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실전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심사 전에 꼭 점검할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금 필요 이유와 금액 산정 근거가 명확한가? 두 번째, 재무제표와 통장 흐름이 서로 설명 가능한가? 세 번째, 매출은 있어도 현금 흐름이 과도하게 불안하지는 않은가? 네 번째, 대표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이 섞여 있지 않은가? 다섯 번째, 사업 계획을 뒷받침할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 5가지가 준비되면 보증기관 심사는 운이 아니라 준비의 영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대표님들이 서류보다 이 구조 정리해서 결과가 갈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증기관 심사에서 자주 걸리는 이유는 회사가 나빠서라기보다 자금 목적이 불명확하고 숫자와 흐름이 정리되지 않고 계획을 자료로 설명하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 목적, 재무 흐름, 현금 흐름, 계좌 분리, 자료 준비. 이 5가지를 먼저 정리하면 심사 대응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성장기 설비 투자, 자금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운전 자금과 섞으면 위험한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업종과 지금 자금 조달에서 가장 막히는 부분이 매출인지, 현금 흐름인지 자료 준비인지 남겨주시면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포인트를 먼저 손봐야 하는지도 예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